네, 방금 소개받은 환경산업기술원의 김명도 실장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서 저희 기술원에서 발표하는 내용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실 텐데, 제가 잠깐 동안 드릴 말씀도 좀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자세로 제가 설명드린 것을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선 우리 환경부 R&D, 저희 기술원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2015년도에 들어서 2천억이 돌파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2천억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작년보다 약간 11%가 증액된 2,035억이 금년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R&D 하는데, 그러면은 기술 개발을 어떤 걸 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환경기술 정의에 대해서 환기완산법 제2조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의 환경 피해 유발 요인 억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사전 예방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오염된 그런 환경을 훼손을 방지하는, 복원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모든 기술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10개 분야의 기술 수준, 세계 5개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세계 탑이고요. 모든 분야에서. 그 다음에 일본이 3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도형에 해당되는 게 전자정보통신하고 기기제조공정은 선진국 대비 80%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8개 분야는 아직까지 추격 그룹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분야 12개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5개 국가 비교해 봤을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만 앞서 있고 일본보다는 뒤져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감량하고 유형 폐자원 재활용, 그 다음에 난시효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앞섭니다. 세계 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구 환경지구 해양 분야는 미국을 100%, 선진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77.2% 정도 수준이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R&D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아직도 5개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R&D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R&D 예산이 13년도에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가 세계 1위입니다. 보시면 4.15%로. 규모 면에서는 6위권에 속하고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다음에 환경 분야 R&D 비중을 보게 되면은 세계 3위입니다. 14.1%로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15년도 정부 R&D 예산이 약간 19조 정도 됩니다. 근데 환경부의 예산은 전체 1.7%, 부처별로는 10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환경이 블루오션이라 해갖고 많은 얘기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현황을 보게 되면은 정부 R&D 예산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환경 R&D 예산도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금액적인 면에서는 2003년하고 2015년도 비교하면 3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투자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2.19%였는데 오히려 15년도에는 1.73%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R&D 예산이 다른 부처는 5, 6% 증가됐는데 환경부 R&D 예산은 약간 11% 증액돼서 환경부 R&D 예산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R&D 성과를 잠깐 좀 보게 되면요. 환경 R&D가 처음 시작된 게
1992년도 잘 아시는 거 G7 과제로 G7 사업으로 해갖고 추진이 됐는데 약간 1,800억 원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국고만 됩니다. 국고가 1,800억 원 정도 투자돼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낮은 수준이었는데 물론 그 사후 처리 중심의 의료 기술 개발에서 40 내지 60%로 좀 끌어올렸고요. 그게 끝나자 2001년부터 10년까지 차세대 핵심 환경 기술 개발 사업이라 해서 약 한 8,900억 정도 투자가 되죠. 그래서 기술 수준이 60에서 80%로 올라갔고 그게 끝나자마자 또 다시 EI 사업이라 해갖고 4세대 이코노미션 기술 개발 사업이라 해갖고 10년 동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조 5천억 정도 투자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건 성과인데 이 성과는 4세대 사업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술 경쟁력 성과를 보시게 되면 48개 핵심 환경 기술 중에서 9개 분야는 세계 5위권에 진입을 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천연가스 버섯 CNG라고 하죠. 그 다음에 DPF, 디젤 입자 필터,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기술 개발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기가 대기질이 깨끗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분야도 마찬가지고 MBR이나 분리막 공정이나 아니면 합폐수 처리 등등 이런 기술 개발을 해서 하천도 많이 깨끗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생 매립장 기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폐기물 선별 재활용 시스템 이러한 기술 개발을 해서 폐기물 자원순환 이런 생태계 보건도 많이 성과를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8,800억 원을 투자해서 18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시스템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환경 R&D 추진 R&D가 지금 총 1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지원되고 있는지 사업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EI 사업이라 해가지고 차세대 이코노미션 사업이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 1조 5,500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인데 2014년부터 이게 단일 사업이었다가 4개 사업으로 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4개 사업이 종전에 EI 사업이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조 5,500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글로벌탑 환경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유망 환경 기술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세계 탑 해당하는 기술을 만들어가고 해외 수출하자라고 하는 게 이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약간 668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그 중에 신규 과제로 지원되는 게 약간 27억 원 정도 지원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 개발 사업인데 이거는 그 산업체에서 말 그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기술 수요를 해결해서 그 산업의 경쟁력을 좀 갖자라고 해서 금년도에 약간 300억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신규 과제로 지원될 예정이 금액이 6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300억 중에서 240억 원은 계속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환경 정책 기반 공공기술 개발 사업인데 요거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사업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해서 환경 정책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에 약간 2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그 중에 신규 과제로 지원되는 게 2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환경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인데 이거는 환경 정보 서비스 고도화 기술 개발로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사회 문제 해결형 작년에 미래부에서 사회 문제 해결형으로 해갖고 10개인가 12개 사업을 지정을 해서 각 부처별로 배당이 되는데 환경부가 3개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2개 사업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하고 재난 피해자 안심 서비스 구축 사업 해갖고 금년도에 9억 원이 지원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환경융합 기술 개발 사업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IT라든가 ET, NT 이런 거를 융합해서
좀 고효율 환경 기술 개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금년도에는 신규 과제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57억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유망 녹색 환경 기술 산업화 촉진 사업은 아마 그 중소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적용이 시급한 그러한 분야의 실증 지원함으로써 그 레퍼런스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현안 해결도 하는 그러한 사업이어서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47억 원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 신규 과제는 약간 16억 원이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 이거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한테만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100%.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개발 사업인데, 그 금년도에는 이게 총 18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신규 과제가 없고 전부 다 계속 과제로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게 금년도에 예산 2.5배, 420억을 지금 요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 개발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유해인자, 여기는 빛이라든가 아니면 성면, 라돈, 이러한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 인체 생태계 피해 예방을 기반으로 그런 기술을 확보하자라고 해서 그 금년도에 126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신규 과제로 지원될 금액은 29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 개발 사업인데, 이거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그 사업입니다. 올해가 기후변화가 7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그 중에 신규 과제로서 지원될 금액은 약 5.5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내년도 계속 증액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여름 되면은 녹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조류 감시 제거 활용 기술 개발 실정화 사업인데, 이거는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대폭 확보해서 50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신규 과제로 지원되는 금액이 38억 원. 대부분의 신규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아마 대폭 늘어나서 지원될 그런 예정인 그런 사업입니다. 토양 지하수 오염 방지 기술 개발 사업인데, 이거는 금년도에 195억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신규 과제로서 지원되는 금액은 약간 45억 원. 그 다음에 CO2 저장 환경 기술 개발 사업인데, 저희는 CCS 사업이라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CCS 같은 사업을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CO2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하는 그러한 기술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이 CCS 사업은 말 그대로 이게 저장했을 때 누출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출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거를 기술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는 46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신규 과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전인가 구미에서 불산 사고가 났을 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 이후에도 대기업에서 유해화물질 사고가 계속 터져서 저희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이게 예타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한 1년 반 동안 예타를 실시해서 작년 말에 예타가 통과가 돼서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되게 관심들이 많은 사업인데, 이게 앞으로 7년 동안 약간 880억 원이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한 해 동안에 첫 해가 5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면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야에 지난주에 공청회 대구에서 많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를 해서 신규 과제가 다 확정이 되면은 곧 사업 공고할 그런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금년도에 R&D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히 그러면 환경 R&D가 어떻게 추진되고 추진 방향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옛날에는 R&D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을 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요즘은 그뿐만이 아니고 뭐냐면은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쪽으로 R&D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종전에는 기술 획득형 R&D에서 요즘은 수요자 기반 문제 해결은 R&SD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D 추진 방향은 그 종전에는 추격형 R&D에서 앞으로는 선도형 R&D로 가겠다라고 해서 옛날에는 성공하기 쉬운 R&D에 해서 대부분이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창의도전적 R&D라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 실패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창의도전적 R&D로 바뀌고 있고요. 종전에는 양적 성과 중심 R&D 아니면 특허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양적 성과 중심의 R&D에서 앞으로는 질적 성과 중심 R&D로 바뀌고 그 다음에 종전의 R&D 같은 경우에는 한번 R&D를 끝나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기술 개발이 사업화하고 그 다음에 요즘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R&D를 하자라고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 전략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R&D가 2015년도를 기해서 2천억 원이 넘어갔는데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확대해서 3천억 원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중기재정 같은 경우에는 금년보다 약 한 40%가 증액된 많은 예산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R&D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환경유시별 전담 R&D를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 수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차세대, 그 다음에 융합, 그 다음에 토화 이렇게 포괄적인 그러한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사업 목표를 구체화시켜서 분할을 시켜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생활공감이라든가 기후변화든가 그 다음에 올해 새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해화물질,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외래생물 무역과 관련된 생물다양성 그런 R&D, 그 다음에 대기, 그 다음에 통합물 환경,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요양물질과 관련해서 환경호르몬 이런 걸 특화시켜서 신규 기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환경 R&D 중장기 추진 계획인데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산업기술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미 토양지하수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공고가 끝나서 아마 오늘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도 계속해서 공고를 할 겁니다. 아마 2월 중에는 거의 다 공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접수해서 선정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협약 체결해서 R&D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여기에 담당자들이 지금 써 있는데 요거는 조직 개편 되기 전에 한 거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마 조만간 다음 12일 지나서는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필요한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담당자들이 자세히 안내를 드릴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지금은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실제로 사업을 하실 분들은 계속 저희 기술 홈페이지를 주의를 하셔서 개편되는 그런 거에 맞춰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